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되면서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발의됐으나 모두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지난달 16일 또다시 발의가 됐는데요. 보통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라 하면 좋은 법안인데 왜 반대하는지, 반대하는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평등법 왜 반대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계 성시화운동본부의 김철영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INS 대표이신 조영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KBS 보도본부장을 지낸 김인영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등법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조용길 변호사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 이름이 차별금지 평등이지만 겉모습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용은 굉장히 반성경적인데요.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법조문은 전부 사람들,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동성애 자나 또는 성별 전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막는다라는 것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으니까 동성 성행위 또는 창조 질서에 반하는 성별 변경 행위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 그것이 차별이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성경적 가치 판단을 전하지도 말고 표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마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법의 이름으로 이렇게 박탈해버리는 굉장히 악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은 찬반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찬반의 자유가 박탈돼서 옹호 지지만 하게 되고 반대하는 분들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굉장히 억압사회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사실은 강요하는. 겉모습과 실모습의 차이가 있어서 겉모습만 보면 지지하는데 실제 이런 자유박탈성을 직시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영 사무총장님. 우리 헌법에는 이제 성별, 출신, 인종, 학력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의 차별 금지에 대한 사유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등에 대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성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장애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 이미 20여 개 이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평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잉 입법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성적 지향이라든가 또 성별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시켜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동성애, 동성결혼, 또 남자 여자의 제3의 인정하려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적인 가치, 또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김인영 장로님.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의 실체를 알면, 문제점을 알면 언론이 다 반대를 해야죠. 근데 언론이 그러지는 못하고 있죠. 물론 교계 언론들은 이 법의 핵심이 이 동성애와 연관이 있으니까 관련 반대 기사를 쓰고 또 관련 기획도 하고 그러지만 일반 언론들은 사실 이런 실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너무 묵은 문제여서 보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워낙 한국 사회에 기사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 실체를 알면 이건 기독교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일반 인들도 이 사회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반대 당연하고 그걸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이제 진보 매체성 언론이라든지 약간 정권 친화적인 언론들은 오히려 긍정적 보도를 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별금지 법안이 지난 17대 국회 이후로 총 8차례에 걸쳐서 발의됐지만 모두 기한 만료로
폐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평등 법안의 세부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님. 네, 계속 발의되는 이유는 먼저 설명드리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15년 가까이 막고 있는데 15년 가까이 막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 법 추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이름하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성별 정체성, 또 성전환 행위를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을 세계 각국에 제정하라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걸 글로벌 섹슈얼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세계의 성혁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핵심적으로는 성경이 금하는 각종 문란한 성행위를 할 자유를 보장하고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각국의 국제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거짓 국제차별금지법 이름이 욕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욕야카르타 원칙을 유엔의 이름과 국제연합의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 강요당하는 것인데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의 통치자들과 국민들이 이 법의 겉모습에 다 속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좋은 법 아니야? 이런 미혹이 있는 순간 이 법이 제정 시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조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 차별과 행위 구별을 섞어버립니다. 이게 준별하는 것이 보편 원리고 성경적 원리인데 죄인 사랑, 죄 미움 이건 구별되는 건데 죄를 미워하면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거지를 부려서 죄를 절대 미워하지 말라는 이런 부분이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조항은 이 평등법에 관한 부분 중에 괴롭힘 조항이라는 것인데요. 이 괴롭힘 조항에 이런저런 이유로 부정관념과 혐오 표현을 해서 정신고통을 주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동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부정과 혐오를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정죄지만 동성 성행위 또는 성별전환 행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부정하고 양심적으로 혐오했다고 해서 그걸 사람 차별로 모는 아주 독특한 법리를 전개합니다. 그런 근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 중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통해서 금지해야 할 정신적 고통도 있지만 가치관 교환 과정엔 정신적 고통을 겪거든요. 진리를 말하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고통을 겪는단 말이죠. 모든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라는 이름하에 전도와 진리까지 그 전파를 금지하라는 진리 전파까지 금지시키라는 해괴한 법논리로 수많은 선진국과 학자들이 미혹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나와 있는 이 정치적 고통, 이 가치관의 교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고통까지 모두 금지시키면 나라가 이 차별금지 사회는 긍정적으로만 말하고 일체 부정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단 하나의 가치관을 법으로 강요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전체주의적 독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실은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은 동성애 독재, 성전환 전체주의 독재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 문제점입니다. 네. 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에 또 찬성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 청원이 4일 안에 10만 명이 넘었다는 것도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찬성과 반대 의견 등에 대한 그런 입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생각과 입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김철웅 사무총장님. 먼저 전제할 것은 일반 언론들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기자협회 인권 보도 준칙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알 권리에 대한 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러면 굉장히 용어 자체가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차별을 금지해야 되고 또 평등해야 되고 인권을 강조해야 되고 이런 것은 다 국민들이 다 긍정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이 법안들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기에 저는 이제 퀘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국회 청원이 10만 명이 며칠 만에 넘어섰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2016년 2월 3월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성적 지향 삭제를 위한 개정 청원을 했는데요. 짧은 시간에 22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다 제출도 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난해 8월에 한국교회 총연합 30개 주요교단 한국교회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교회 일부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안을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95%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제 여론조사 해본 결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무려 68.8%거든요. 거의 한 70%.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에는 뭐 6% 정도, 66.5% 되는데 사실은 질문 문항 국민들이 자세하게 알면 거기서는 찬성하는 걸로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찬성하는 걸로 나와 있고 한교총 쪽에서 68.8%는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게 과잉 입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얼마 전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 금지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의원실에다가 의견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이것은 교육은 합리적인 차별이다. 그리고 차별 금지 사유에서 교육을 빼달라라고 이렇게 공식 요청을 했고요. 또 기업이라든가 이쪽에서는 학력과 고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평등 법안에 학력과 고용을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면 고졸 출신이나 또 박사 출신이나 동등하게 페이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업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곧 과잉 입법이고 신중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로 인해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국교회의 일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나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95%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는 가장 한국교회에서 진보적인 교단이라 할 수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포 남부교회를 포함해서 약 150여 교회가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까지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 중에 인권보도 준칙 잠깐 언급하셨는데 인권보도 준칙은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해서 만들어서 이제 한국 기자협회하고 MOU를 한 겁니다. 그 어떤 강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하나 만들어지고 MOU가 만들어지니까 기자들이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보도를 못 하는 거죠. 법적인 그런 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위축이 그렇죠. 되네요. 동성애라는 워딩 자체, 단어 자체를 못 쓰고 심지어 이제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에이즈가 이렇게 심각해도 그런 관련 보도를 일체할 수 없는 그런 관행이 이제 굳어져 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평등법이라든가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한다 그러면 평등은 좋은 거고 차별금지도 좋은 건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지난 4월에 진평년이라고 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에서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중파 방송사들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 관점의 편향적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실제로 이 방송 언론사의 어떤 편향적인 보도 어느 정도이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 이전하고는 지금 많이 그런 면에서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어떤 가족의 형태의 다양함 이런 게 자연스러운 그런 방송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진평년에서 지적하듯이 어떤 급진적 젠더 이론 이런 관점을 옹호하는 이런 방송이나 프로그램을 편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제 말씀드린 어떤 진보 매체라든지 약간 정권 친화적인 그런 그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서 관련 단체들이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뭐 마이동풍 수준으로 이렇게 반응을 잘 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기사 난 것도 보면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발의된 다음에 이걸 촉구하는 청원이 22일 만에 뭐 10만 명 달성했다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긍정적 기사로 많이 다뤄주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계에서 이걸 또 이제 반대하는 청원을 해서 이제 91시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잖아요. 굉장한데 그런 건 또 보도를 잘 안 하고 있죠. 조 변호사님 또뭐 언론 보도 지금 뭐 최근에 평등법 반대에 관한 보도 기사들 보면은 원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토론회도 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3, 4년 전에 토론회 열고 또 얼마 전에도 토론회 열으면 토론회 열 때마다 이 자유침해성이 드러나고 댓글로 보면 반대가 확 높게 나오니까 토론회를 안 열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일방적으로 보도 기사를 써내가지고 작가가 그래서 평등법 그래서 최근에 저희 진평년의 대표이신 길 교수님이나 저희가 만든 법률가회가 검수한 드라마를 딱 띄워놓고 이게 너무 괴담이다, 잘못됐다 이러면서 누구를 내세우냐면 근거들 전혀 없고 기자가 일방적으로 진술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민 의원이나 장혜영 의원 발의자를 갖다 놓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방송의 공정성에서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잖아요. 지금 10만 청원이 있을 경우. 이러면 양쪽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데려는 꼭 공정하게 줘야 되는데 당사자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을 오도하는 완전히 불공정한 강석 일색으로 지금 메이저 언론들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의제기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반대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주로 주요 메이저 방송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좀 회복해서 양쪽 주장과 근거들, 전문가들을 놓고 국민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공정방 보도를 해주시기를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 주요 언론들이 너무 이렇게 정권 따라서 많이 이렇게 정권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권의 문제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기독교계에서 이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반성경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평등법 안에 담겨 있는 반성경적 내용은 무엇이고 기독교계에서 평등법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들은 무엇인지 한번 김철웅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3월에 그 당시에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그리고 최원식 의원 두 분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1법안, 2법안을 약 60여 명의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이걸 발의를 했습니다. 제3법안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현 의원. 그런데 그 법안을 저희가 입수하고 여야 신실한 기독 국회의원들이셨던 우리 김영진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항우여 또 장로님 그리고 이제 전용태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가들과 함께 이 반대와 철회를 위한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한 달 만에 1법안, 2법안을 자진 철회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제3법안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철회가 돼서 그때 이제 막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교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성적 지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는 모든 인권법에는 이 차별금지 사유를 중에 성적 지향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적 지향이라는 건 양성애, 이성애, 뭐 동성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적 지향이 삭제되지 않으면 성적 지향이 포함되면 동성애 동성결혼으로 결국은 합법화하게 되는 과정이죠. 우리가 동성애 행위 자체에 대해서 또 동성애자들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국회의원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그거를 합법화시켜서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강단에서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잘못됐고 창조 질서를 거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비판을 봉쇄하는 물론 이 법안들에는 처벌이라는 규정은 담아 있지 않지만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교자유 차원에서 그걸 반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별 정체성입니다. 이 법안들에 보면은 남자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제3의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매우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우리 헌법 36조 1항에도 혼인의 기초는 양성평등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양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의 제3의 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시도, 이것을 법으로 허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라고 하는 건 물론 독신이라든가 이런 건 다 인정을 되겠습니다만은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을 헌법적으로는 신고가 못되게 돼 있죠. 불허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해서는 남자와 여자 동성애자들이 거주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세대로 가족 형태로 인정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반대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차별 금지, 그러면 굉장히 동의하고 찬성하겠죠. 종교자유를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장할까요? 이런 예. 경우가 있습니다. 반사회적 그런 그 가정을 파괴하고 학교를 못 다니게 만들고 또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거나 테러를 자행하는 걸 정당화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비판할 경우에 종교차별 사유로 해서 이게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교회로서는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단이라고 이해를 못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상입니다. 사실은 2013년에도 저희가 여야 의원들, 기독의원들이 한국교회가 같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상인데요. 우리는 엄연히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든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상의 차별 금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껏 그것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강론한다 그러면 우리 안보라든가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려하면서 한국교회가 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 또는 평등에 관한 법률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등법이 통과됐을 때 우려되는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제 예. 목사님께서 참총장님께서 차별금지 사유들을 다 좀 위험한 부분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차별금지 영역이 이제 4가지 주요 영역이 나오는데 이상민 의원안은 모든 영역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 영역이 고용, 교육, 경제, 국가행정인데 이것만을 잡아도 상당히 큰데 모든 영역을 모든 해버렸으니까. 영역으로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가정과 개인의 사적 대화까지도 이 통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역이 넓고요. 두 그런 번째 면에서는 이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조금 더 세졌습니다. 나간. 더 그 자유통제적이고 고용에서 제일 주목되는 건 이제 다른 고용은 다 노동법으로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이 보장됩니다. 노리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에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이 목사나 교회 지도급의 고용을 신청할 때 거절을 못해요. 채용 거절이나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해외에는 동성애자 성전환자 목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일자리인데 이제 일자리에서의 대화도 금지되고 경제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성 전용 시설에 육체적으로는 남성인데 나는 여성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외성기를 남성기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걸 못 막습니다. 최근에 LA 찜질방 유혈 사태 사건도 그 집주인이 그러거든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 사람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탕 들어갈 때 못 막았다는 거예요. 막으면 차별금지가 되고 여성 전용 공간에 대한 안전권이 심대하게 침해됩니다. 사실은 제일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어떤 조항이 있냐면요. 교육 29조에 교육 내용 차별금지라고 그래서 성별 등 여기에 이제 성적 지향과 진정성이 들어갑니다. 혐오나 편견 교육을 금지합니다. 이게 그럼 사람 혐오나 사람 편견은 금지는 맞는데 요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성 성행위와 성별 전환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고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반대하면 그게 혐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부터 모든 대학원, 대학교, 심지어 신학교까지 성경의 가르침에 기해서 동성애와 성별 전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진실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되는가?
전부 옳다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의 가정에서도 동성애자와 성전애자가 속출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법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창조 질서 위반과 음란 행위가 사회에 편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사회에 들리지 않게 만들므로써 실제로는 국가 사회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교회는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도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두동강이 나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목사들이 막 넘치는 이런 서구 사회의 꼴이 우리나라에도 초래될 수 있다. 그 재앙과 같은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해외에서 이 법이 시행된 국가의 실행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20년의 간격을 두고 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발의하는 거는 외국에서 배운 거군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모를 겁니다. 예.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표면적으로만 속고 있지 해외의 사례를 들이대면 증거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설마 이러냐. 예. 그런데 이제 점점점 알게 되면 신중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국회의원들이 많이 신중해진 것은 해외의 실제 사례를 저희가 많이 주장했고 문헌적으로도 이게 자유민주주의 기초인 가치관 표현을 통제하는 법이라는 걸 드러내자 알게 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돌아섭니다. 국민들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성도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토론 통해서 그렇고 앞으로도 이 법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 해가야 합니다. 네. 김인영 장관은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 뭐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다만 언론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보도 준칙이 그게 어떤 강제성이 있는 이런 그 MOU도 아닌데 이 기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성소수 그 인권보도준칙 8조에 성소수자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동성애라는 용어도 못 쓰고 또 그 관련해서 이제 에이즈의 문제의 심각성 이런 걸 일체 기획 보도도 못 하고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2014년 이후로는 관련 그 에이즈와 동성애의 상관관계 통계도 거의 없어요. 이제 발표를 안 하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은 모든 걸 다 혐오다 차별이다 해갖고서 다 법으로 걸 수 있는데 이 소송 만능 시대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생각도 굉장히 통제를 받게 되겠죠. 이 생각할 때 이거 법에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뭐 기사 자체를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럼 기사 한 줄 쓰려고 그러면은 아마 언론기관 같으면은 대형 법률사무소 자문 다 구하고 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신중하게 되면은 거의 돌다리를 안 들어보면 취재나 다 기획이나 걸리게 되는 이런데 이런 실제적으로 식으로. 어렵게 되는 거죠. 예.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도 김철영 사무총장님 좀 부연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국회주창, 국가주창 세계 성시운동부 하면서 한국교계 국회 5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국회 관계를 대체로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애국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 대처를 해왔는데 최근에 지금 가장 크게 이슈로 부상한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름의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아이들에게 애국된 가치관을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애국된 가치관 속에서 건강한 가정, 전통 가정, 또 건강한 바른 올바른 성과 결혼, 가족 개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이 가치관들이 애국돼서 자라게 되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구나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저출산이 우리 국가적인 최대 과제인데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는 당장 이제 관련되는 건 교회거든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에 대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강의를 했을 때 그 강의를 듣고 들은 사람 중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해서 이걸 제소를 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고 또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해서 뭐 동거 가족이든 아니면은 그 동성 커플들을 가족 형태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라든가 우리 사회가 그런 또 하나는 차별과 관련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육과 고용 학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송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야기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우리는 미리 예언에 막기 위해서 이걸 반대 운동을 하는 거죠. 이 평등법을 이미 합법화한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 나라들의 이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 언급하셨는데 그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영국하고 스웨덴 그리고 미국에서 이 법이 제정됐을 때 이제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에 대해서 복음적인 가치 신념을 말하고 전파하고 가르친 사람들은 문화 전 영역에서 심각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교사로 같이 가르친다, 교수다, 동성애 피해를 강단과 교사에서 계속 징계를 먹고 쫓겨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평신도들이 동성애 결혼 축하 케이크 거절한다고 막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성 결혼 축하한다는 결혼 축하 케이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금 미국에서 살벌한 소송이 몇 년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많은 또 형사 재판도 있고 노상 체포도 있고 구금 사례도 있고 전도자들이 노방 전도자들이요.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보면 야 이게 진짜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나라 법에요. 특별히 이 법에 방송 서비스 이용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처럼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동성애 반대 또 이 성별 전환 반대 이단 반대를 못 해요. 정신 고통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법에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조항 없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악의적 손해배상, 징벌 손해배상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무제한이고요. 상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을 정해놨어요. 500만 원. 악의적일 때. 상한선은 없고 이제 미니멈 500만 원.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뭐 1000만, 10,000만, 100만, 1000만도 가는 시대인데 야, 우리 저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한 저 목사와 저 교회를 집중적으로 조회하고 집중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다음에 특정한 변호사한테 위임장을 몰아서 집단 소송이 제기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송이 되면은 동성애나 성별 전환이나 아까 얘기한 이단의 문제나 사상 문제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제기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되면 이 법 앞에서 경제적으로 감당할 만한 데는 없기 때문에 반대 영상들이 다 내려질 것이고 침묵이 강요되는 사회가 올 것이 분명하고 이 법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분들은 막 경제적 파산이 계속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법률학자들과 또는 법률가들이 위험을 경고했는데 JTBC 방송에서는 당사자인 이상민 의원과 장혜연 의원 갖다 놓고 동성애 반대 발언하면 100억 벌금 괴담 유포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의 정당한 의견을 아무런 전문가적 의견 없이 제목에서부터 괴담 유포자로 막 낙인 찍히는 이런 왜곡 편파 방송이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인데요. 양쪽 이 법에 대해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는 양론이 있을 때 누가 위험하다고 하는가 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 경험자이고 전문가인가 이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해외의 사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이 법의 위험성을 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에 대해서 목회자라든가 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부당하게 뭐 어떤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는지요? 김철영 사무총장.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선뜻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영국 런던 성시아 운동본부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20여 년 동안 런던에 있는 교도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의 노방전도를 거리전도를 했는데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에 교도소 선교 사역이 이제 막혔습니다. 그리고 또 런던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동성애 이야기만 나오면 제재를 당하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미국에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인 그런 강연가이자 저술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 사역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건강한 성, 결혼 이런 부분 언급을 하면서요. 동성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많이 허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사실은 또 이제 제재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6월 30일에 영국의 그 감리교 총회가 버밍엄에서 총회를 열어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일랜드의 교회들은 이제 반대 입장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한국의 우리 감리교의 이철 감독 회장님께서는 영국은 그러할지라도 우리 한국은 감리교는 동성 결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걸 천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안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 가치 또 종교의 신념,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정길 변호사님 뭐 부연해서 설명하실 내용 있으신지요? 예. 해외 수많은 좀 사례들에 대해서 그게 드러나면 그 실체가 드러나면 막 위험하니까 무조건 근거도 없이 가짜 뉴스다라고 낙인 찍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해외의 사례들은 보도, 판례, 근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먼저 시행된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사례들과 또 해외 한인교회의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 법 통과되면 교회와 미래 세대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겉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과 사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법의 실체 이걸 계속 좀 배워가셔서 이 법의 겉모습에 속지 않는 한국 국민들과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김인영 장로님. 예.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정권 친화라는 표현을 써서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서 우리 조 변호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이게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죠.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다만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은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만 당론으로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방송사의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부 방송사들은 어떤 생각의 흐름이 방송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이런 생각의 흐름이 약간 현 정부의 어떤 그 생각의 흐름과 일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방송을 만드는 거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하고 갑니다. 예, 평등법이 이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독교계와 정계 또 사회적으로 현재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불어 지금의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에 이제 그 정부가 국회에다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지나가 버렸지만은 그 후로 계속해서 지금 매 정부마다 정권마다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금 시도를 해오는데 계속 지금 막혔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특정 정당이 의석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는 굉장히 그 통과될 위험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국회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면담해보고 또 전국의 기독교연합회 세계 우리 성시아 운동본부가 우리 조 변호사님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면담해서 이 법을 설명할 때는 대부분이 거의가 다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2019년 12월 달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성적 지향 삭제 개정 저희가 이제 운동을 했을 때 43명이 서명을 했는데요. 그중에 전남의 지역구 국회의원 2분도 여당 민주당이죠. 민주당 의원 2분도 발의에 참여할 정도로 이 법안을 자세히 알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난 7월 19일 날 원래는 한국교계국회 평신노단체 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한교총이 포함한 세기총이 포함된 모든 한국의 연합기관이 전체에서 교단장 총무들 초청해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공동 입장을 천명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서 연기가 됐는데요. 또 그 집권 여당 안에서 여수 지역구 의뢰 국회의원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법조인 출신이신 김혜재 장로님께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국회 안에서 이 포괄차별 금지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그런 그 토론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쯤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를 계기로 해서 보다 아주 공식적으로 집권 여당 안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개하고 대처하는 그런 운동이 전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평등법 왜 반대하는가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평등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더욱 강한 노력들이 이어질 것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싸움과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올바른 진실을 알리는 것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